나무가 가득했던 산이 벌목으로 민둥산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도 인의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양심을 놓아 잃어버렸을 뿐이다. 맹자는 사람에게는 인의의 지혜 사덕이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다. 아무도 벌목하지 않으니 그 곁을 유유자적하게 거닐면 소요된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천의 구별이 없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이 평등하다고 보았다. 백성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가질 수 있는가? X. 맹자는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차별 없는 사랑, 겸해를 베풀어야 인의를 회복할 수 있는가? X. 맹자는 겸해가 아니라 존비친소의 별애를 강조하였다. 지식을 쌓아서 시비를 명확히 분별해야 하는가? O. 맹자는 지식을 쌓아서 시비를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의에 얽매이지 않아야 정신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가? O. 장자는 인의에 얽매이지 않아야 정신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감각으로 인식한 도를 따를 때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감각으로 인식한 도를 따를 때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지식을 쌓아서 시비를 명확히 분별해야 하는가? X. 장자는 시비를 분별하는 지식은 상대적이며 차별적이라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정치 권력을 가진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뿐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불복종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으며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약될 수 없는가? X.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위법한 행위이지만 입헌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 O.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위법한 행위이지만 입헌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을 통해 다수자에게 소수자의 요구를 숙고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X.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통해 다수자에게 소수자의 요구를 숙고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에 의해 법에 대한 충실성이 표현될 수 있는가? O. 롤스는 시민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에 의해 법에 대한 충실성이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어떤 준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규정적으로 명령하는 대신에 그 준칙이 일반 법칙으로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논의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적이라 부르며 도달한 합의에 대한 타당성 주장은 상호주관적 인정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때 모든 담론 참여자가 합의한 규범만이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합의된 규범은 담론 참여자 모두가 강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를 통해 서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규범의 보편성은 논의 과정을 거친 합의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가? O. 하버마스는 규범의 보편성은 논의 과정을 거친 합의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타당한 규범은 담론 참여자 중 다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도출되는가? X. 하버마스는 규범은 담론 참여자들의 합의로 도출된다고 보았다. 담론은 참여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O. 하버마스는 담론은 참여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담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의견 제시를 지향해야 하는가? X. 하버마스는 담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접근하게 된다.
공정한 여건 아래 합의될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받게 되는 책무는 스스로가 부과한 것이다. 롤스는 공정한 사회는 구성원 스스로 부과한 책무를 가진다고 보았다.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인 것으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의존한다. 과거에 있었던 불의의 존재는 소유물에서의 정의 아래에서 교정의 원리 실현을 요구한다. 노직은 소유물 정의는 역사적 사건에 의존하며 과거 불의는 교정 원칙 실현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기본권의 차등적 분배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할 때만 정당화되는가? X. 롤스는 기본권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의의 원칙은 사회 내의 기본 구조에 대한 모든 합의를 규제해야 하는가? O.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사회 내의 기본 구조에 대한 모든 합의를 규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인격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가? O. 롤스는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인격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형적인 분배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5. 노직은 정형적인 분배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의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재산 보존을 위해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기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로크는 인간은 재산 보존을 위해 정부 지배를 선택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인간은 본래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 국가 안에서 스스로를 구속하기로 한다. 홉스는 인간은 자유와 지배를 좋아하지만 생존을 위해 국가 안에서 스스로를 구속한다고 보았다. 최고 권력인 입법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 경우는 없는가? X. 로크는 최고 권력인 입법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모두가 처벌권을 지니는 것이 재산권 보장의 최선책인가? X. 로크는 처벌권을 정부에 위임한다고 보았다. 주권자에게는 자연법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가? X. 홉스는 주권자는 자연법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평화와 안전을 목적으로 인위적 인격인 국가가 수립되는가? 5. 홉스는 평화와 안전을 목적으로 인위적 인격인 국가가 수립된다고 보았다. 절대 권력하에서는 전쟁 상태의 발생이 불가능한가? X. 로크는 절대 권력하에서는 전쟁 상태의 발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원칙의 심각한 위배나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현저한 위배에 국한된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현자는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죽음으로 감각이 상실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죽음은 현존재가 존재하자마자 받아들인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현존재의 종말로서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독자적이고 확실하며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다. 하이데거는 죽음은 현존재의 존재 방식이자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라고 보았다. 죽음은 감각의 상실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고통인가? X.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므로 고통이 아니라고 보았다. 죽음의 불가피성이 죽음 자체를 악으로 만들지는 못하는가? 5. 에피쿠로스는 죽음의 불가피성이 죽음 자체를 악으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죽음의 불안을 극복한 현존재는 불멸의 가능성을 얻는가? X. 하이데거는 죽음의 불안을 극복한 현존재는 불멸의 가능성을 얻는다고 보지 않았다.
죽음을 직시한 인간은 내세에서야 비로소 실존을 회복하는가? X.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시한 인간은 내세에서야 비로소 실존을 회복한다고 보지 않았다. 죽음을 예견한 존재가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가? X. 하이데거는 죽음을 예견한 존재가 행복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더 기울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칸트는 법정에서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으며 공적 정의는 동등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보았다. 법에 복종하는 국민이 그 법의 제정자이어야 한다. 범죄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조국에 대한 반역자이자 배신자가 된다. 그러므로 범죄자는 시민이라기보다는 적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 것이다. 루소는 법 제정자는 국민이며 범죄자는 반역자로 처벌받는다고 보았다. 살인자도 생득적 인격성을 지님으로 수단으로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가? 5. 칸트는 살인자도 생득적 인격성을 지님으로 수단으로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사형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공적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가? 5. 칸트는 사형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공적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에 근거할 때 살인자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국가에서 존립할 수 없는가? 5. 루소는 사회계약에 근거할 때 살인자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국가에서 존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은 사형제가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함을 아는가? 5. 루소는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은 사형제가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함을 안다고 보았다.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은 오직 사형뿐인가? X. 루소는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은 사형이나 추방이라고 보았다. 현대기술은 인간의 힘이 자연에 미치는 범위와 인간 세계 자체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도덕 철학은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요나스는 미래 세대가 존속해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았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는 다르게 인간 간의 책임은 호혜적일 수 있는가? 5. 요나스는 인간 간의 책임은 호혜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기술에 대한 평가는 활용 결과를 배제하고 개발 의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X. 요나스는 기술에 대한 평가는 활용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악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X. 요나스는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악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미래 세대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정원명령에 예속되어 있는가? 5. 요나스는 미래 세대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정원명령을 강조하였다. 동물은 자의식이 없으므로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이 자신에 대해 지니는 의무에 불과하다. 칸트는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주장하였다. 삶의 주체인 동물이 뜻하지 않게 죽는 것은 그 동물에게 해악이다.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동물의 죽음을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레거는 동물 권리론을 주장하였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서커스 동물, 실험용 동물도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은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를 잔악하게 다루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만 도출되는가? 5. 칸트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의해 다른 생명체를 잔악하게 다루면 안 된다고 보았다.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가? 5. 칸트는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닌 개체라면 그 개체의 행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닌가? X. 칸트는 독립된 가치를 지닌 개체로 인간의 경우에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인간이 아닌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X. 칸트는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가? 5. 레거는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닌 개체라면 그 개체의 행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닌가? 5. 레거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인 동물의 행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인간이 아닌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5. 레거는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가? 5. 테일러는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아닌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5. 테일러는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종교적 관점에서 우주는 암호가 된다. 종교적 인간에게는 식물의 리듬 속에서 생명과 창조의 신비, 청춘과 불사의 신비가 계시된다.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수목은 식물의 모범적 형상인 원형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특권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엘리아드는 일상적인 삶과 자연물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은 현실에서 공존할 수 없는가? X. 엘리아드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은 현실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사물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신인가? X. 엘리아드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사물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신이라고 보지 않았다. 종교적 인간은 사물을 통해 드러나는 성스러움을 숭배하는가? 5. 엘리아드는 종교적 인간은 사물을 통해 드러나는 성스러움을 숭배한다고 보았다. 사물의 특수한 양식으로 성스러움의 양태가 제시될 수 있는가? 5. 엘리아드는 사물의 특수한 양식으로 성스러움의 양태가 제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경우 공리의 원칙에 일치한다.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손익의 총합을 계산할 것을 강조하였다.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각국의 자유와 영원한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칸트는 평화 상태는 상호 계약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공동체도 세력 균형도 없는 곳에서는 국제법이 존재할 수 없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모겐소는 세력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군비 경쟁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평화연맹은 주권국의 입법권을 위임받아 행사해야 하는가? X. 칸트는 평화연맹은 주권국의 입법권을 위임받아 행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평화연맹은 개별 국가를 국제법에 강제로 복종시켜야 하는가? X. 칸트는 평화연맹은 개별 국가를 국제법에 강제로 복종시켜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가? X. 모겐소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은 서로 같다고 보았다.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군비 경쟁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가? 5.
모겐소는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군비 경쟁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평화 실현을 위한 각국의 무력 행사는 항상 정당한가? X. 칸트는 평화 실현을 위한 각국의 무력 행사는 항상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평화 실현을 위한 각국의 무력 행사는 항상 정당한가? X. 모겐소는 평화 실현을 위한 각국의 무력 행사는 항상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질서 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롤스는 정의로운 제도 확립을 위해 필요한 부의 정도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도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극단적인 빈곤이 있다면 그러한 빈곤은 마땅히 막아야만 한다. 이러한 원조의 책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싱어는 해외 원조의 책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조 대상의 빈곤이 해소되어야만 원조 중단이 가능한가? X. 롤스는 원조 대상의 빈곤이 해소되어야만 원조 중단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부의 정도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는가? 5.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부의 정도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 간 부의 불균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원조는 의무로 규정되는가? X. 싱어는 개인 간 부의 불균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원조는 의무로 규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원조 대상이 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원조 의무 이행이 유보되는 경우는 없는가? X. 싱어는 원조 대상이 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원조 의무 이행이 유보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원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원조 대상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정당화되는가? X. 롤스는 원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원조 대상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았다. 아름다운 것은 동물적이면서도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타당하며 다른 모든 인간의 동의를 요구한다.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 칸트는 미와 도덕성은 유사성을 가지며 미는 도덕성 실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방된 것에 쾌감을 느낀다.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개연성 있게 모방하여 창작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본질은 모방이라고 보았다. 미적 판단은 일체에 의해 관심 없이 내려질 수 있는가? 5. 칸트는 미적 판단은 일체에 의해 관심 없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 모두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가? 5. 칸트는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 모두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과거 사실의 재현은 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닌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과거 사실의 재현은 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라고 보았다. 인간 본성을 극복해야만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본성에 모방된 것에 쾌감을 느낀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